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남은 현금을 쓰는 타이밍, 이거를 알려드리자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자, 증시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최악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어두울 때가 결국 동트기 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흔들려요. 트럼프의 관세 빔으로 인한 충격과 파월의 매파적 발언 등이 뒤섞이며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유로스톡스 50 지수, 독일 닥스 선물은 5% 가까이 하락 출발했고요. 일본 니케이도 8%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 또한 선물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매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8.7% 하락, 대만도 각권 지수가 장중 10%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대만은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흔들리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했던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4% 내외로 하락, 홍콩 항생은 무려 8에서 9%나 급락하는 모습, 지금 보니까 10%나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증시 그동안은 비싸서 못 사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에 매수기를 그냥 크게 줘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증시를 본다면은 이제는 진짜 담아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잘 버텨가지고 이거 부자 아빠 말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도 결국 오늘 아침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결국 잘 버티던 국장도 비트코인도 못 버티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도 4% 넘게 급락하며 출발했고 지금 현재 5.2%나 급락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그나마 잘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제 계좌를 보니까 도대체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이미 내 계좌는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도 전일 대비 5% 넘게 하락해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사이드카는 비정상적인 매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 효과를 5분간 정지하는 제도이죠. 선물 시장의 흔들림이 현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라서 보통은 급락장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사이드카까지 나왔으면은 더 이상 뭐 나올 게 뭐가 있겠냐, 이제는 진짜로 좀만 더 버티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다음입니다. 극도의 공포. 지난 금요일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는 50% 넘게 치솟으며 45까지 올라갔죠. 월 초보다 벌써 2배 넘게 오른 상황이라고 하며 공포 탐욕 지수도 4까지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참고로 12만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 공포 탐욕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인데 4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와 파월의 단호한 입장서, JP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까지 올렸고요. 월가에서는 증시 하락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배당주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경기 침체 리포트가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만은 1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 원래는 35%로 보고 있었는데 4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는 뭐 사실 반은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월 9일에 관세가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때까지 트럼프가 손바닥을 뒤집지 않는다면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 발생한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와 경기 침체는 무조건 이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지금 원래 평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올해 3번은 무슨 내년까지 200bp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금리 인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벤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이렇게 급하게 떨어뜨린다는 거는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하루에 10%씩 막 급락하던 그런 모습이 거의 한 몇 주 정도는 이어져야 이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4월 9일에 관세가 실제로 시작되는지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도 벵가드는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벵가드의 주주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빼지 말고 있어라. 결국 회복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약간은 그냥 자기 돈 빼지 말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과거를 보면은 하락장에서 꾸준히 투자를 유지한 투자자들은 하락한 만큼 회복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을 누렸다고 하며 시장에서 도망친 투자들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어야 상승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벵가드는 꺼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진짜 부럽습니다. 야, 이런 장에서 상한가를 먹은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기리분들 중에서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4조 기술 수출. 국내 바이오 기업 ABL 바이오가 영국 제약 기업 GSK의 기술을 수출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그랩바디 B를 활용해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기술 규모는 최대 4조 원대로 일단 1,480억 원의 계약금과 단기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 상업화 성공까지 가면은 마일스톤으로 최대 3.9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으로 ABL 바이오는 장 초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입니다. 야, 이거는 너무 아쉬운 소식이네요. 1년 만에 상패. 제일 M&S라는 기업이 기억나시나요? 작년 4월에 상장한 기업인데 그런데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상장 폐지가 잘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은 상장 폐지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첫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패 대상에 올랐다고 하고 심지어 감사 보고서가 지연 제출되었을 때 제출 지연 공시를 하며 우려하는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참고로 JLMNS는 공모가가 22,000원이었고 상장 당일 4만원이 넘게 올라왔던 기업인데 지금은 4,000원밖에 안 되고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 공모주를 상장시킨 곳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오르는 주식은 있습니다. 바로 대선 관련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부에 따르면 내일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선 선거일을 6월 3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 화요일이 잠정 결정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원래 대선은 항상 수요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해서 그런지 화요일로 결정이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인맥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 정책주에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늘 그렇듯 일자리나 저출산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AI 관련주도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대표가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AI 혁신부 등이 신설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겨나며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를 비롯해 AI 관련주가 오늘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표들의 정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추진한 이력이 부각되며 코나아이, 유라클 등 이러한 관련주도 급등, 세종시 관련주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걱정.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미국 내 트럼프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급락하고 끝이 아니라 침체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가 또 자극된다면은 올해 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가능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슬슬 걱정과 함께 비판을 꺼내고 있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트럼프도 공화당도 최악의 상황을 꺼내고 싶지는 않겠죠. 결국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들의 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의 끝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만드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조금 다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역성장을. 뭔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망하는 사업은 아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국밥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최근 들어 너무 많은 편의점이 생겨서 걱정이 나오긴 하지만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몇몇 제품은 오히려 마트보다 더 싸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편의점을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편의점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2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보다 5%나 줄었다고 하며 이는 37년 만에 첫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IMF, 코로나 때도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역성장을 한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은 유통 편의점 주식이 경기 침체 관련주로 필수 소비재 관련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경기 침체 국면이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데 실적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조금의 걱정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설 속의 동물 증안펀드.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하자마자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40조 원의 채권 안정 펀드, PF 건설 관련 60조 원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점이 가까워지겠죠. 이제 저 길이 또 슬슬 힘들긴 한데 이제는 좀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저점에 안전하게 사고 싶다면은, 자, 저는 긍정맨입니다. 오늘 또 제 주식이 이제 뭐 10%씩 하락하는 건 뭐 기본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 길이세 힘들긴 합니다. 진짜 힘들죠. 그럼에도 어차피 난 이 주식으로 5배 모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7배 오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진짜 그 주식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버티거든요. 자, 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더 크게 공포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남은 현금을 쓰는 타이밍, 이거를 알려드리자면은 그건 바로 워렌 버핏 아저씨가 현금을 쓰기 시작하고 난 다음 이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버핏은 이미 과거부터 현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타이틀을 또다시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해 초에 S&P 500 ETF 그거를 팔았을 때 사실 버핏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버핏은 언젠가는 그 현금을 당연히 쓸 겁니다. 그 현금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증시가 저점 근처겠구나 라는 얘기를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매수 타이밍 진짜 모르겠다, 진짜 안전할 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워렌 버핏의 매수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매수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나한테 전화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 맞습니다. 버핏이 샀다고 바로 뿅 하고 알려주진 않습니다. 바로 공시를 통해서만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 봤더니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기 공시, 매 분기별 어떤 주식을 샀는지 공개가 되니 1년에 4번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공시는 작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25년 2월 14일에 공시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5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그때는 3월 말까지,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까지의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특별 공시가 있죠. 워낙 워렌 버핏 들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특별 공시가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매수하거나 지분율에 중대한 변동이 생길 때 어떤 주식을 더 매도했다거나 아니면은 들고 있는 기업을 더 많이 샀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나면은 10일 이내에 공개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의 뉴스가 딱 뜰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아마도 트럼프가 아닌가. 바이든 때가 너무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60만 명의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보란듯이 골프 영상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언제 찍은 영상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티샷을 날리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수많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증시가 너무나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트럼프 보고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기레분들의 마음도 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가 하락장을 한두 번 같이 한 게 아니죠. 벌써 여러 번 같이 하락장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도 같이 꼭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먹는 열매 같이 나눠 먹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인생. 나스닥이 하루 5%씩 이틀 연속 빠지는 그런 장에서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 빼고는 전부 다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